증명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떤 증명을 쓸 거냐면 현재 요 직선의 방정식 있겠지. 요놈의 기울기가 m이야. 이게 기울기가 m이야. 그럼 요놈의 기울기는 얼마겠어? 수직이라고 했잖아 지금. 이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n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이지. 그러면 두 개의 직선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요점 p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게 됐다 이 말이 되겠네. 단순하네. 그럼 앞으로 이렇게 증명을 할 거야. 뭔만 이해됐어? 만약에 거꾸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해놓고 봅시다. 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얘가 m이고 얘가 마이너스 n분의 1이야. 연아야, 기울기 m인 접선의 방정식이 뭐야? 기울기 m 작성 방정식이요? 야, 외워. 민주가 알려줘. y는 y는 mx 와, 여기까지는 다 아는 거잖아. 뿔마 루트 a제곱 b제곱 이 아닌가? a제곱 m제곱 있지 않아? 정신 차려. 제발 공식 다 외워야 돼. 네. 2차 학습 공식 다 외워야 돼. 거기서 우린 출발해야 돼. 지금 다 외워놔야 다음에 또 다 까먹을 거 아니야. 지금 나 외워놔야지 다음에 또 끌어올리지. 다 외우라겠어. 그다음에 뭐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mp가 되나요? 맞습니까? 마이너스 n분의 1의 저것을 두 개를 연립합니다. 넘겼어. 그래서 x는 마이너스 p가 나왔네요. 뭔 뜻이겠어 지금? 자, 우리가 출발을 어떻게 출발했냐면 기울기가 m이라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n분의 1이라고 출발을 했어. 그러지? m이라는 것은 내가 문자로 임의로 놨다는 소리 아니잖아요. m이 아직 뭔지 모르잖아. 근데 m이 뭐든지 관계없이 x는 마이너스 p가 떨어지는 거라고. 이게 m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 모르잖아. m이 어떤 값이든 관계없이 x는 마이너스 p라는 x좌표가 나온 거라고. 이게 되니? x는 마이너스 p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야? 준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장을 거꾸로 읽으면 또 이렇게 읽어져. 준선 위에 있는 점에서 두 개의 접선을 긋게 되면 그 두 개의 접선은 수직이다 이렇게 읽어지겠지. 이되니? 두 개의 접선이 수직이면 그 점은 준선 위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준선 위에 있는 점에서 두 개의 선은 무조건 수직이 된다. 두 접선이 수직이면 그 점은 준선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뭔지 알겠니? 그럼 이해돼? 그 포물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선이 있는데 포물선에서는 이 준선 식의 표현법이 달라. 기억을 해두면 좀 편할 건데 그때도 풀이 방법은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풀어질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안 풀지. 공수에서는 이렇게 안 풀 거야. 기울기 하나를 놓고 대입해가지고 기울기 하나를 놓고 대입해가지고 m의 값이 두 개가 떨어져. 그래서 m1, m2의 곱이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해석할 거라고. 되니? 아주 많이 나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문장 바꿔서 읽을 수 있다겠어? 세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식이. 자, 두 번째는 그림이 아예 보여버리니까 굳이 내가 일단 증명 안 하겠는데 증명 방법은 3번하고 거의 같습니다. 되니? 알도 못하네. 누가 알아? 김수. 네. 쌍곡선 접선 어떻게 되니? 그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외우라고 민주야. 제가 아까 말한 게 이 식이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다리 긁으면 못 올 것이야. 어? 아 너무 다리 긁으면 못 올 것이야. 제대로 된 다리 긁어야지. 하나는 뭐입니까? y는 마이너스 n분의 1x. 그러면 n분의 1x면 어떻게 써야 돼 민주야? m분의 1x요? m 제곱분의 1제곱. 그럼 오른쪽 식을 뭐라 적어야 돼? m제곱분의 2제곱. m 제곱분의 a제곱. a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마이너스 n분의 1이라 쓴 이유는 알겠어? 왜? 수직이니까. 수직이니까. 자, 이 연산이 생각보다 까다로운데 잘 보세요. 얘랑 얘랑 우리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얘랑 얘랑 뭘 구하고 싶은 거야? 교점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얘를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래서 얘를 먼저 조작을 합니다. 요 풀이 방법이 조금 어려워. 오른쪽 식은 지금 양쪽에 m을 곱합니다. 요렇게 되겠지? 양변에 m을 곱했어요. 얘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my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는 뭘 곱했어? m을 곱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m제곱 이렇게 나와.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됐어요? 지금 위에 있는 식을 연립을 했다. 두 번째 식을 연립했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 되겠지. 위에 식을 연립했다. 아래 식을 연립했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 되겠지. 됐니? 두 개의 식을 더해버립니다. 자,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이냐면 요놈은 접선, 요놈도 접선. 됐어? 요놈과 요놈이야. 그러면 우리는 두 개의 교점을 구할 거야. x, y가 같은 점을 구할 거야. 되니? 그러면 요 식하고 요 식을 더해버리면 가운데 항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y제곱 m제곱 y제곱 m제곱 x제곱 x제곱 둘 다 m제곱 플러스 1에 x제곱 y제곱이 된다 이거야. 두 변을 더했더니 우변을 더했더니 지금 마찬가지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m제곱 a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에 b제곱 마이너스니까 얘도 m제곱 플러스 1이 있고 여기에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얘는 얘가 어떻게 돼? 얘가 사라지니까 결론적으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형태가 됩니다. 좀 식이 약간 뭐가 수상한 점이 좀 있죠? 수상한 점이 있잖아. A가 더 클 수도 B가 더 클 수도 있잖아. 그러겠지. 그래서 A의 정확한 폼은 여기에 절대값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지워. 다시 지워.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더 큰 놈을 한번 그려볼게요. A를 더 큰 놈을 그려볼게. A가 크면 저 극단적으로 A가 더 큰 놈을 그린 거야. 아, B가 더 큰 놈을 그린 거야. 네, 극단적으로 B가 더 큰 놈을 그린 겁니다. 그러면 폼은 쌍곡선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이해돼서?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두 개의 접선이 수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점에서는 수직이 될 수가 없어요. 되니? 다시 말해서 원이 발생하려면 무조건 어떨 수밖에 없냐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클 때만 존재를 합니다. 됐어? 너희들은 여기까지 건들진 않을 거야. 이런 그림이 나올 거다. 원의 방정식은 원은 이런 형태가 나올 것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생각보다 외우는 식의 폼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썼던 표현법들을 갖고 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타원은 그림이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나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야 될 거라고. 근데 그림을 그려서 판단할 수 있는데 타원은 쌍곡선 같은 경우는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식으로 증명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외워두면 되겠다 이거야. 다음 페이지에 선생님이 세 문제를 그대로 줬으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풀이 방법을 쓸 거라고? 지금 여기 증명한 방법대로 똑같이 풀 거라고 해. 이 방법대로 풀 거라고. 그래야 문제가 답이 나올 거라고. 이해되니?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수로 돼 있으니까 연산은 조금 더 쉬울 거라고. 근데 연산 방법이 똑같게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됩니까? 다음은 극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모든 곡선에서 쓰는 말인데 우리가 외부의 점에서 두 개의 접선을 이렇게 그었어. 외부의 점에서 두 개의 접선을 긋게 되면 접점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그 두 개의 접점을 잇는 요선이 극선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니? 극선이라고 불러. 이 극선에 대한 내용은 우리는 포물선은 우리 극선은 뭐에서 했냐면 원에서 했었어. 기억나니? 자, 원도 다 알고 있어야 돼. 원이 지금 2차 곡선하고 원이 짬뽕이 될 거라고. 원에서 배우는 접선 다 나올 거라고. 원이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원 위에 점이 x1, y1이 주어지면 우린 접선의 방식 기억나니? 똑같았어. 그때는 이렇게 증명 안 했어. 안 해왔다고. 이렇게 증명이 됐다고 했다고. 인지해? 접점 나오면 근데 접점 말고 외부의 점이 하나가 이렇게 주어졌어. x1, y1 이렇게 주어졌다고. 그럼 두 개의 접선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고 두 개의 접선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고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가 있고 그 두 개의 접점을 잇는 선이 요놈이 극선이었습니다. 요 극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x1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라는 식을 썼어. 접선하고 똑같은데 다릅니다. 접선은 접점이 x1 아니고 얘는 접점이 아니야. 외부의 점 x1 y1이야. 식의 모양은 똑같아. 단 소재가 위치가 달라. 완전 다른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되니? 그러면 세 개의 식이 이제 다 똑같은 거야. 뭐만 알고 있었으면 접점을 지날 때 접선의 방정식만 알았다면 이 세 개의 식은 다 아는 거지. 여기 다 쏘졌네 지금. y1 y는 2p x 플러스 x1 식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 위치가 다르다겠습니다. 얘도 위치가 달라. 한 번씩 써봐. 얼른 쓰고 외워. 이해되니? 다시 똑같아. 접선의 방정식 틀하고 비슷하다고 해. 틀하고 똑같다고 해. 단 위치가 다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체크를 해줄게요. 요 점하고 이 접선, 이 극선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포물선은 이 점을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선을 긋습니다. 포물선은 x축과 평행한 선을 긋게 되면 중점을 지나게 돼 있습니다. 요건 했어. 2차 해서. 돌려보면 우리가 했던 거야. 기억납니까? 2차 함수에서 두 개의 접선 연결해서 연결하면 길이가 등분됐다고 했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쭉 연결하면 여기 길이 같다고 했다고.
2차 함수에서 똑같은 말이야. 되니? 다음 타원은 자 원점하고 중심하고 필요한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요 길이가 같습니다. 자, 증명 과정은 접선, 극선 구해가지고 AP점이 나왔으니까 OP와 AB에 대한 극선 나왔으니까 두 개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중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림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좋아. 일단 사용을 해야 되니까. 증명은 증명이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원점하고 요 점을 지나는 이러한 선을 걷습니다. 원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선을 그림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그렇게 안 보인다고 했어요. 이제 그림 상태가. 요까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림상으로. 식 적을 줄 알고 됐어?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다음. 자, 지금 접선과 관련돼서 뭐가 나왔냐면 2차 곡선의 초점과 빛의 경로입니다. 됐어요? 접선하고 지금 관련된 거야.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자 하나씩 그릴 거야. 얼른 그려야 돼. 너희들이 그림을 그려놔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일단 그림 그려. 보물선 그립니다. 비슷하게 그랬네. 포물선 그려가지고 잘 접선을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접점 아까 그랬지 X절편 길이 같다 이 정도 느낌으로 그리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접점이 있어요. 접점. 그리고 여기에 어떤 점이 있냐면 초점이 있어요. 자, 접선은 보조선을 일단 그려놓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포물선만 그리면 포물선 그리고 준선까지 그린 것은 맞는 말이고 접선은 보조선을 그린 건데 여기에서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 접점을 지나는 x축과 평행한 선을 내가 그렸습니다. 접점을 지나는 뭘 그랬다고? 접점을 지나는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은 거야. 그래서 또 접점을 지나면서 초점을 지나는 선을 그었어요. 두 개의 선을 그었어요. 요건 보조선이야 지금까지는. 그러면 자 포물선에서 이쪽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빛이 이렇게 들어올 거야. 빛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포물선하고 만나면 빛이 반사가 되는 것도 있고 관통을 하는 것도 있어. 관통하면 반드시 넘어갔을 거 아니야? 이되니?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반사가 되면 요 선은 초점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이렇다는 말은 우리가 곡선은 있어요. 곡선이 있는데 곡선하고 부딪히면 반사가 되는 위치가 분명 어딘가 있겠지. 초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곡선과 부딪혔다는 말하고 어떤 말은 똑같냐면 이 점에서 곡선에서 접선과 부딪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럼 곡선이 있으면 우리가 곡선과 부딪혀서 반사가 이루어졌다면 그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어가지고 그 접선과 부딪혀서 반사가 이루어졌단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된다고. 어려움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뭔 선도 그릴 수 있냐면 법선도 그릴 수 있어요. 수직인 선. 자, 여기에 뭐가 똑같은 거야? 반사를 했으니까 뭐 입사각, 반사각이란 말이 있겠네. 뭐 수학에서는 중요한 단어는 아니야. 여기에 각이 어쩐다? 똑같은 각이 있다 이 말이 되겠지. 걔를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던 요각하고 요각이 같으면 마름모에서 알고 있었던 사실이야. 되니? 요각하고 요각이 같다는 것은 입사각, 반사각이 되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각이 똑같겠네. 원래 입사각, 반사각은 이쪽이야. 과학에서는 여기인데 우리는 요각하고 요각이 같고 요각하고 요각이 같다는 말이 형성이 되겠지. 이해되니?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초점에서 나오는 선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거는 길이 같다적인 개념이 있고 접선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되겠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됩니까? 다음은 타원도 그리세요. 일로. 타원도 출발은 원래는 타원에서만 출발하는데 선생님 보조선으로 일단은 접선을 하나 그려놓고 할게요. 접선을 그려놓고 할게요. 원래는 접선은 나중에야. 원래 나중. 타원 위에. 그래서 여기에 초점에서 이 접선하고의 교점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러한 초점에서 빛이 이렇게 나간다고 봅시다. 빛이 나가게 되면 타원과 만나면서 관통도 하고 반사도 할 거 아니야. 그러지? 얘가 반사가 되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다른 초점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런 형태 들어가서 반사에서 다른 초점으로 들어가고 초점에서 반사에서 다른 초점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결론적으로 장축으로 떨어집니다. 되니? 뭔 말인지 알겠어? 계속 가봐. 반사 계속 될 거 아니야. 반사 계속 그려보면 요 선이 계속 하다 보면 요렇게 떨어진다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여튼간 지금 요렇게 형성이 되겠지. 이 그림이 형성되겠지. 그래서 어떤다고? 하나의 초점에서 타원 위로 선을 긋게 되면 얘가 반사가 돼서 다른 초점으로 떨어지는데 당연히 타원 위에 있는 점에서 부딪혀서 떨어졌다는 말은 이 만나는 점에서 접선하고 부딪혀갖고 떨어졌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된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놈에서 뭘 그으면 수선을 긋게 되면 여기에 있는 각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요놈 각하고 요놈 각이 같고 바깥쪽 각도 같게 됐다 이 말이 되겠지? 에? 자, 그럼 각이 같았다라고 하면
닮음이 떨어지겠네.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요 길이 요 길이 되나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요 점에서 접선이 있고 요 점에서 접선과 수직인 법선에 대한 요 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요 점에서 법선 구해가지고 좌표 x좌표 구해도 되고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요 길이 대 요 길이로 해서 요 점을 구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런 말 되겠지. 이해되니? 다시 말해서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나오면 요 점의 좌표는 요 길이의 b로 구하면 되겠지. 요 점으로 갈 게 아니라. 뭔 얘기 하는지 알겠어? 이 구조? 됐습니까? 다음은 쌍곡선도 얼른 그려보세요. 얘는 점근선을 안 그리겠습니다. 점근선이 좀 방해가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접선을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접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초점에서 이 접점으로 간 건 아니지만 쌍곡선으로 갔다 이 말이야. 초점에 쌍곡선 위에 한 점으로 간 거야.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반대편에서 이 접점하고 연결을 시키면 사실 접점하고 연결을 시킨 게 아니라 쌍곡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 두 개의 초점과 연결하는 두 개의 직선을 내가 그려놓은 거야. 자, 이렇게 되면 그리면 얘는 하나의 왼쪽의 초점에서 쌍곡선 위로 갔다가 얘가 부딪히면 뭐가 반사가 이루어지겠지. 반사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선은 그 점에서 다른 초점과 이은 직선 위에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요 각하고 요 각이 같아진다 이 말이 된 거야. 그림은 지금 같지 않게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요 놈도 뭐 법선을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엉망인데 엉망이야 지금. 전혀 같게 안 보여. 각이 전혀 같게 안 보여. 어떤 특징이 구조를 갖고 있는지 알겠지? 근데 그것이 반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곡선과 만났다는 생각인데 그 점에서 접선과 만나서 반사가 됐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접선이 무조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뭔 얘기 하는지 알겠니? 근데 우리가 두 번째 그림하고 세 번째 그림을 봤더니 그림이 좀 비슷하네. 두 번째 그림하고 세 번째 그림 봤더니 그림이 좀 비슷하지? 두 개의 그림이 약간 비슷하잖아. 얘를 그대로 올려갖고 얘를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두 개를 겹칠 수가 있어. 두 개를 겹쳤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F하고 F'이 같게 되면 F하고 F'이 이렇게 같게 되면 이 점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어떤 말인지 이해되니? 이해됐어? 그러면 타원하고 쌍곡선이 초점이 같다는 말에는 요 말이 지금 숨어 있는 거라고.
이해되니? 자, 두 개 그림이 지금 똑같다고 보면 요 선은 뭐야? 타원의 요 선은 쌍곡선의 접선이지. 요 선은 타원의 접선이지. 두 개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수직으로 만난다는 소리가 되겠네. 이해되니? 자, 쌍곡선하고 타원이 초점이 일치하면 두 개 그림이 일치가 되는 거고, 쌍곡선하고 타원의 교점에서 두 개의 접선이 나올 건데 두 개의 접선이 수직이면 요 말이 되는 거라고. 그럼 이렇게 되겠네. 초점이 일치하면 교점에서 접선이 수직이 된다가 되고, 두 개의 그림에서 교점에서 접선이 수직이 되면 우리는 초점이 일치한다는 말이 되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오른쪽 그림이고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타원의 쌍곡선 두 초점이 일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일치하게 되고, 초점 일치하게 되면 두 개의 접선이 두 개의 접선이 수직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맞잖아요. 이 그림 볼 때 일단 둘 중에 수직이 아예 결론이 나와버렸어요. 수직이란 결론이 나왔어요. 우리는 수직이란 말은 아직 모르겠지. 수직이란 말은 아직 모르겠지. 그래서 그러면은 이 초점에서 일단 뭐만 보면 타원만 볼 거야. 그래서 타원만 보면 초점에서 P란 점으로 가게 되면 얘가 반사가 돼서 F로 온다 이 말이 되겠지. 이되니? 거기에는 어떤 선이 있어야 돼? 접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리고 요 점하고 요 점이 각이 어째 같다 이 말이 되는 거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요 점에서 내가 지금 요 놈에 뭘 그은 거야? 수선을 그은 거야. 얘에서 P에서 아까 접선에 수선을 그었더니 입사각 반사각이 같다가 나온 거라고. 여기까지 됩니까? 지금 초록선이 타원의 접선이고 노란선이 타원의 접선의 수직인 선이야. 되니? 똑같게 요 점하고 요 점을 이제 어디로 갈 거야? 쌍곡선을 내가 보낼 거야. 쌍곡선을 보내게 되면 요 선하고 요 선이 이렇게 각이 같으면서 접선에서 각이 같으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했잖아. 그러면 요 선하고 요 선은 수직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가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그림을 지금 왼쪽에 지금 빛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수학에는 안 나오지만 쌤이 이러한 선들이 있어서 각이 이렇게 같고 이러한 특징이 발생하니까 그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좀 알아낼 수 있다가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니? 그럼 그림이 이제 이렇게 나온 거라고 일단. 쌍곡선하고 타원이 2,1에서 만나고 P에서 타원과 접선이 오타야. 접선이 서로 수직입니다. 타원하고 쌍곡선하고 이렇게 접선해서 수직이 된다고 하면 쌍곡선도 지금 두 개의 접선이 수직이 된다는 것은 쌍곡선은 쌍곡선의 접선과 관련돼서 뭐가 발생할 거냐면 선의 입사각 반사각이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타원은 타원 나름대로 입사각 반사각이 발생할 건데 얘가 P 2,1에서 이런 점이 발생하면 요 점하고 요 점이 어찌 된다고?
초점이 돼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요놈의 초점을 구하고 요즘 얼마야? 루트 3 제곱 됐어? 루트 3이니까 초점이 얼마가 돼? 쌍곡선의 초점은 루트 6이 되겠죠? 루트 6이 되겠지? 그러면 루트 6이 타원의 초점이 된다 이 말이 되겠지? 타원은 여가 A이고 여가 B이고 요 길이가 A가 되고 요 길이가 B가 돼서 여가 루트 6이야. 그래서 어떤 식이 나왔냐면 A제곱은 B제곱 루트 6의 제곱 하나의 식이 있고 2,1이 타원 위의 점이야. 두 개를 연립하면 A값, B값 구할 수 있겠죠. 뭔 얘기하는지 알겠니? 이 두 개 그림 겹쳐졌으니까 이러한 성질을 알고 있으면 좀 빨리 풀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인쇄를 해줄 거니까 선생님 증명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어. 본인 스스로가 선생님이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아까 처음에 요거에 보물서는 선생님이 길게 설명한 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요 보물선의 수직 조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놈을 인쇄를 해줄 테니까 그림으로 두 가지야. 식으로 증명해 보는 거에 지금 너희들이 해보는 거 중요하고 그림은 일단 1차적인 그림이야. 식하고 그림. 근데 너희들이 지금 질문했더니 식도 몰라. 접선의 방정식도 몰라. 뭐 하자는 소리야 민주야. 네. 뭐가 내야 여기서 내가 어떤 뜻이야? 네. 또 내야? 아. 여기 선생님이 한번 쭉 훑어봤는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접선의 어떤 특성들을 이용하면 쉽게 풀어지는 문제가 꽤 있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공식들 다 외워야 일단 그걸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뭐 아주 까다로운 문제는 없어요. 거기에 알고 있는 사실들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고 거기까지 했는데 안 풀려. 거기까지 해서 안 풀린다는 말은 연산을 해서 구하라는 소리야. 좌표 구해가지고 이렇게 풀라는 소리야. 그래서 내가 그려준 그림이 아닌 것은 1차적으로 그 틀로 들어갈 수 있는지 판단해보고 아닌 것은 연산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니? 자, 두 문제만 풀고 마무리할 거예요. 요거 왼쪽 오른쪽 두 개만 한번 해보고 해석하고 마무리할 거야. 자, 포물선이 있어요. 포물선이 있어. 위에 있는 점이 있어. 위에 있는 점이 있어. 그럼 요놈을 뭐 할 수 있어? 접선 구할 수 있겠지. 중심이 원점이고 P를 지나는 중심이 원점이고 P 좌표 나왔으니까 1, 1, 2, 3이네요. 3이야. 반지름 3인 원이 있어. 원이라고 합니다. 직선 L과 요거가 평행한 건 아까 기울기 나왔겠지. 이 점에서 접선을 방 세우면 기울기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기울기를 갖고 있는 뭘 구할 수 있어? 원의 접선을 또 구할 수 있겠네. 그것이 요놈과 동시에 접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렇지. 그럼 마찬가지로 요놈도 뭐라 쓸 수 있어? 기울기 m이라고 하고 요 접선의 방정식 y는 뭐야? mx
플러스 n분의 p m은 나왔을 거니까 요 선하고 원에서 접선의 방정식 뭐지? 1 mx 현재는 플러스에 뭐야? r제곱 3 m 나왔을 거고 요놈과 요놈이 같다라면 끝났네. 그러잖아. 자, 포물선이 있고요. 초점이 있습니다. 얘를 중심으로 하고 총선이 얼마야? 현재 1이네요. 1. 1을 중심으로 하고 요 점을 지나는 원이 있어요. 그러지? 반지름 길이도 있을 것이고 원 C가 1 쌓으면 포물선과 만나는 점이 있고요. P에서의 원 C의 접선 P에서의 요 접선 요것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 P에서의 포물선의 접선이 요거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은 R. 그럼 요 점을 알면 요 점을 아네. 왜 아까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길이 같았잖아요. 길이 같았으니까 우리는 요 점을 좌표를 놓고 요 접선을 구할 수 있고 R은 바로 구했어요. 그래서 그럼 요 점이 나왔으니까 요 점에서 우리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지. 중심에서 거리를 구하면 되겠지. 거리 구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근데 F하고 PR 접선의 방정식 요 길이가 1이 나왔네. 오! 1한 힌트가 나왔어. 무슨 말이야? 접선 있었고 초점에서의 거리 어떻게 이제 이렇게 재잖아. 아까 했잖아. 이거 말은 뭐 요게 2야. 그럼 여가 1이네. 이게 2네. 그럼 여기는 루트 3이네. 보이니? 얘가 루트 3이면 요 점의 y좌표가 2루트 3이네. y좌표가 나왔다는 소리는 12가 돼서 요 놈은 3이네. 뭐 거의 다 끝나버렸네. 거의 다 끝났어. 원의 반지름도 나와버렸고 이제 좌표 나왔으니까. 뭘 이용한 거야? 우리가 아는 포물선의 접선의 성질을 그대로 알고 있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거라고. 그럼 요거를 곧대로 풀었으면 실이 꽤 어려웠겠지. 어떻게 풀었을 거야? P라는 점을 놨을 거야. X1, Y1 놨을 거야. 그러고 나서 접선의 방정식 구했을 거야. 그럼 Y절편을 구했을 거라고 문자로 나왔겠지. 이해되니? 그리고 1,0에서 거리를 재보니까 2가 되게끔 좌표식이 떨어질 거. 이제 그렇게 나와서 떨어질 거라고. X1이 떨어질 거라고. 그러고 나서 좌표를 이렇게 구했을 건데 알고 있으니까 좀 쉽게 넘어갔다. 이 말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자, 숙제는